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 청소년 문화의 집 메인 MC 솔빵입니다. 요즘 기후위기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쓰레기에 관해서 질문을 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만나러 가보실까요? 저 쓰레기 박사님을 만나러 왔는데 여기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를 맡고 있습니다. 쓰레기 박사 홍수열 소장입니다. 시민들의 분리배출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쓰레기 박사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줄여서 쓰박이라고 합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고 그런 건 알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자연에 얼마나 해가 끼치는지는 사실 체감으로는 안 오거든요. 이렇게 한두 개 가지고는 뭐 그러겠어 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심각성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인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질 1위가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니까 쓰레기도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쓰레기 중에서 단 12%만이 지금 재활용이 되고 있어요. 또 그만큼 소각이 되고 있고, 나머지가 매립되거나 투기가 되는데, 이 투기되는 쓰레기도 문제예요. 투기된 쓰레기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해마다 1100만 톤 정도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잘 안 썩어요. 그러면서 계속 쪼개져요. 그러니까 작은 알갱이가 될 거예요. 이걸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아주 작은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몸에 쌓여 나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점점 플라스틱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일회용 컵은 현재로서는 분리배출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쓰레기로 버리셔야 돼요. 일반 쓰레기로?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돼요. 정말요? 분리배출 표시를 보면 PP 재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 재활용 어려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알루미늄이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복합 재질. 여러 재질들이 한꺼번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재활용을 방해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출하실 때 이렇게 알루미늄 마개 같은 것은 반드시 제거를 하셔서 이런 거는 쓰레기로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빨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제거를 하시고, 요 뚜껑도 지금 그 재질이 다른 재질이에요. 그래서 분리를 하셔서 이렇게 배출을 하시는 게 좋죠. 페트병은 그 음료병들 같은 경우 다 투명한 병이에요. 그래서 투명한 병 위주로 재활용을 하는데, 페트병을 일단 배출하실 때 이 라벨은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개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 마개를 분리 배출을 하게 되면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선별장에서 선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리 배출하면 선별장에서 선별이 안 되니까 다 쓰레기로 빠져나가 버리죠. 그래서 이 마개를 페트병에 닫아서 배출하라고 하는데, 일단 닫기 전에 이 페트병을 이렇게 압축을 시켜요. 왜 압축을 시키냐면 선별장에서 압축을 할 때 용이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닫아서 배출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배출을 하게 되면 페트병 재활용 공정에서 이걸 다 파쇄를 하게 돼요. 그러면 마개도 조각이 날 거고 페트병도 조각이 날 텐데, 이거 물에 씻어요. 물에 씻을 때 마개는 물에 뜨는 재질이기 때문에 물에 떠요. 그리고 페트병은 가라앉는 재질이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물에 뜨고 물에 가라앉으니까 각각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마개는 물에 뜬 것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재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개를 닫아서 배출하는 것이 마개까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비행 분석에서 비우고 헹구고 분리할 때 라벨 분리할 것, 그리고 쓰레기와 섞지 말기, 이 비행 분석의 원칙만 잘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수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그냥 가정에서 분리 배출하게 되면은 재질 자체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이긴 한데 크기가 작아서 선별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작은 플라스틱만 따로 모으는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는 분리 배출을 하면 안 되고요. 칫솔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크기가 작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칫솔, 모가 들어가 있잖아. 이 모는 칫솔하고 또 다른 재질이에요. 다른 재질은 이걸 자르면 돼. 그냥 자르더라도 크기가 작잖아요. 그리고 또 칫솔에 따라서는 이렇게 단일 재질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뭔가 입혀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복합 재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칫솔도 칫솔만 따로 모으는 캠페인이 없다면 이것은 다 쓰레기다. 일반 쓰레기로. 치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은 분리배출 표시를 보면은 other, 기타 표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합 재질이란 뜻이에요. 복합 재질의 플라스틱을 선별해서 재활용하는 경우는 비닐류에 한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치약이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용기 같이 복합 재질로 되어 있는 용기들은 선별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분리배출하면 안 되는 거냐 이거. 그러면 도대체 이 분리배출 표시는 뭐냐?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분리배출하면 재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와 생산자의 약속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두 번째가 중요한 건데, 우리가 물건 살 때 제품 가격에 재활용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분리배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 용기에 이렇게 분리배출 음각이 되어 있는 거 말고 이 라벨에 이렇게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기가 임의적으로 그냥 분리배출 음각을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벨에 이렇게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은 분리배출을 원칙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죠. 이렇게 복합 재질로 되어 있는 비닐의 경우에는 아더 표시가 되어 있는 비닐의 경우에는 태워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재활용을 해요. 그런데 비닐이나 이런 막이나 뚜껑이나 다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러니까 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서로가 분리하지 마시고 그냥 통째로 세척만 잘하셔서 분리배출 하시면 돼요. 얘는 좀 손쉽게 집에서 정말 많이 쓰는 플라스틱들이 그러니까 PP 재질이잖아요. 네. PP 재질이니까 재활용 잘 되는 재질이고 PP는 색깔별로 선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만 잘 세척을 하시면 국물 자국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PP의 재활용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세척만 잘 하셔서 분리배출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배달용기 재활용에 있어서 우리의 혈압을 제일 많이 올리는 게 이 비닐이에요. 네. 뗄 수 있을 만큼 떼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성의는 다 보여주고 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그냥 분리배출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비닐 잘 떨어지게 포장해줘 라고 좀 우리가 좀 항의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이 쓰레기뿐만 아니라 애매한 쓰레기들이 더 많아가지고 잘 모를 때 그거를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모를 때 저는 일반 쓰레기로 일단 버리거든요. 불확실하면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원칙이고요. 어떻게 분리배출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판단은 이것이 어떻게 재활용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버렸을 때 재활용에 방해가 되냐, 그러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내 손 안에 분리배출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 앱을 다운받으셔가지고 그 앱을 활용하시면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들은 대부분 해소를 할 수가 있어요. 청소년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 정도는 하면은 환경에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가 좀 있을까요? 착한 소비는 없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재질은 없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덜 쓰는 것이죠. 그리고 재사용을 해서 쓰레기로 배출되는 양을 줄이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덜 싸고 오래 써서 그리고 재사용해서 쓰레기로 배출되는 양을 줄이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우리의 소비를 성찰을 해야 돼요. 지금 요새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쓰레기를 사지 않을 권리예요. 소비자의 새로운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 때 자꾸 예쁘게만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떠넘기려고만 하지 말고 나중에 소비자들이 물건을 다 쓰고 쓰레기를 배출할 때도 종량제 봉투에 넣지 말고 제발 좀 분리배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물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물건을 사서 이것을 쓰레기로 버리게 되는 것은 소비자 책임이 아니라 기업의 책임인 거죠. 이게 우리가 소비 후에 쓰레기로 버리는 것들은 결국 기업이 싼 똥이다. 그래서 니들이 싼 똥은 니들이 치워라. 그렇죠. 가 되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이런 좀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실천한다. 그것이 환경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지구인의 올바른 자세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 정말 오늘 감사드리고 청소년들도 많이 보시고 느낀 점 느끼시면은 환경에 대해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